종목이 점차 균형을 맞춰갑니다. 거의 반반 정도 비율은 됩니다. 자세한 내용,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게 느끼세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 좀 약하고요. 반도체 쪽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어제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랐었고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HBM, 후공정 쪽이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하고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아침에 좀 반등하던 다른 종목들도 같이 되밀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강세가 워낙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좀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현대기아차 쪽 관련해서 조금 안 좋게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자동차 쪽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IT 쪽으로의 흐름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속에서 기계, 조선, 해운 쪽, 특히 해운 쪽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이네요. 기계, 조선, 해운 쪽들이 조금 좋아지는 모습, 특히 기계주도 그동안 힘이 없었던 진성 TC가 강하게 치고 오르는 모습이고요. 두산 밖에 또 다시 고점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도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광밴드나 동성 화이텍 같은 조선 기자재 쪽도 흐름이 같이 좋고요. 반도체 외에도 지금 기계, 조선, 해운 쪽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강하게 좀 이어가고요. 나머지 섹터주들이 지금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 종목을 좀 묶어봤는데요. 반도체 강세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의 약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운데서도 지금 약간은 조선이나 해운 쪽으로 오늘 워낙에 쏠리면서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일단 상승분을 다소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세 움직임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소부장 쪽으로도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어서 그리고 좀 전에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2차 전지 이슈 많던데 두루두루 좀 봐주세요. 네, 저도 아침에 좀 레포트를 봐서 좀 의아했었는데 현대기아차 쪽이 전기차가 좀 미국에서 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요런 뉘앙스의 리포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조금씩 내리는 리포트가 타사에서 나와서 좀 그걸 좀 봤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가 좀 나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부품주도 워낙 좋습니다. 지금 성우 하이텍은 예전에 고점이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그쪽까지 지금 거의 가려는 흐름이 급등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훨씬 더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이쪽 좋아질 거라는 계속 기사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도 3개월 이상 출하량 좀 증가하면서 바닥 찍었다라는 기사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좀 고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HBM 쪽들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STI 강하게 가고 나서요. 오늘은 AD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오고요. 최근에 계속 두산 테스나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틀 연속 초강세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던 동진 세미캠도 오늘 강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이고 ISC도 역시 그때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좀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으로 워낙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실적 발표도 있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기대감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연속 이제 매출 증가하는 모습들, 수출 증가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호가에 좀 영향을 주고 종목들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장주였었던 오사트보다는 지금 HBM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고 이쪽을 되게 강화시키고 하이닉스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흐름은 워낙 좋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가스 쪽들 많이 좋죠. 동진 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쪽들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 테스트 업체 두산 테스나 또 두산그룹이 신규로 뭔가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는 기사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STI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흔들릴 때마다 관심 갖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유지되어야 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단기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좀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소재단에서는 좀 가격 매매
코모디티를 좀 챙겨보시는 전략,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대주전자라든지 나노 신소재 이런 쪽들을 좀 덜 올라 있는 상태라서 좀 보시고, 장비 쪽들은 뭐 PNT라든지 하나기술 워낙 급등해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고점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꿋꿋하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리고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쭉 보시면은 조선, 기계, 해운 섹터, 해운은 아니고요. 조선 기계 종목 정말 많이 보입니다. 연일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군인데요. 이쪽은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 될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지금 그쪽은 팔면은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하고요, 해외 쪽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재건 쪽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죠. 재건 섹터. 근데 그 재건에서 전력기기하고 기계, 요거 두 개가 좀 핵심으로 가고 있고, 조선은 계속 수출,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해운도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에서의 뭐 CPI 발표도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에 대한 뭐 자신감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또 많이 빠졌던 섹터 쪽에서 기대감을 갖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H&M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다음에 오늘 흥하해운 급등하면서 17%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페노션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KSS 해운도 마찬가지. 지금 차트만 보면은 H&M, 흥하해운, KSS 해운 이렇게가 조금 추세가 좀 생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실적 이 부분이 받침이 되고 있고요. 전력기기, 기계 이쪽도 실적입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수출주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두산 밖에 또 지난번에 물량 한번 나오고 날 때 그때 못 잡았으면 또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고점 쪽으로 향하고 있고 돌파 시도하고 돌파가 된 모습이고요. 진송 TC도 절대 못 가다가 최근에 급등세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뭐 DY 파워도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기자재 쪽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광밴드라든지 동성 파인텍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가면 조선에 붙어 있는 종목들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S-일렉이나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일렉 이런 식으로 뭐 이쪽 섹터주들은 건설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인프라 투자라든지 재건 이런 부분들과 실적,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계속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가 계속되고 있고요. 주가가 정말 한 5년 만에 고점 내지는 10년 만에 고점, 3년 만에 고점 이런 식으로 전 고점식으로 좀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은 좀 기술적으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전에 고점대에 오게 되면 항상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 옛날 고점은 꼭 좀 챙겨 보시고요. 그 고점까지를 좀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 LS 일렉트릭도 되게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꾸준히 올라오면서 93,000원대거든요. 옛날 2009년도 전고점이 104,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머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이긴 합니다만 뭐 성화이텍이나 화신도 다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10년 만에 고점 오는 종목들, 3년, 5년 만에 고점 오는 종목들은 그 전고점 부분에서의 매물을 항상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쪽을 주요 목표대로 설정하시고 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조선기계, 해운은 좀 아직 아니긴 한데 조선기계, 전력기기,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이런 쪽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이 회사에 국한된 어떤 뉴스가 있나요? 지금 3개월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이 종목이 사실 하루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오늘 신고가에 뭐 급등에 거래도 실리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만 조금 더 봐주세요. 요새 아침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날은 끝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뭐 쇼커버링 같은 경우들도 뭐 사실 있겠고, 그다음에 좋다라고 하면은 막 수급이 쏠리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고점 갱신한 종목들은 특히 더 쏠림 현상이 심한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지금 수주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어제 나왔던 레포트의 영향을 계속 좀 받고 있고요. 그 레포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나온 뉴스는 없지만 외국인들의 정말 신들린 매수세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강하게 좀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뭐 나중에 한번 수급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뭐 공매도 같은 부분에 대한 뭐 쇼커버링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특히 또 그런 상황입니다. 오르면 오른 대로 계속 더 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랄까요, 그냥 일반 국내 건설 이런 부분들과는 같이 엮어서 보시지는 않고 보통 해외 쪽들 엮어서 보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재건 수요도 같이 좀 엮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급등하는 거는 뭐 특별히 아침에 나온 기사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뭐 수주 증가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와 있다라는 점이랑 또 외국인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 급등의 흐름의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 6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 좋고요.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면세, 카지노 이쪽도 오늘장 반등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살짝 좀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항공주들도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하나 둘씩 이제 부양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함께 좀 묶어서 봐주세요. 네, 이쪽이 거의 뭐 버림카드 같았던 섹터죠. 소비주들, 국내 내수 소비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소비 섹터주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최근에 뭐 슬슬 이제 하반기에 터닝한다라는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나왔던 기사 보면은 다른 소비는 줄여도 여행 소비는 못 줄인다, 뭐 이런 기사 제목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한 시장의 니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 그제부터 느낌이 그동안 못 갔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요. 신세계 같은 면세점 따라 올라오고, 그다음에 호텔신라도 바닥을 잡는 모습이고요. 카지노 쪽들도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항공주들도 마찬가지, 여행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랄까, 지금 최악인 것도 있고 지금 좋은데 주가가 못 오른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계속적인 향후 수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수요들이 향후에 국내 업체들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른 쪽으로도 좀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바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싸다라는 인식에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행, 항공, 그다음에 카지노, 뭐 면세 이런 섹터주들은 주가 지금 바닥이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터닝된다라는 기대치가 지금 주가에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점, 최근에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수급에서도 변화 보시면 신세계는 수급이 되게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17만 원대 초반 찍고 나서 지금 한 10% 올라왔듯이 좀 뭐랄까 편안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싸서 더 빠질 데가 없는 종목들, 내수 소비주들 뭐 이런 쪽들로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너무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뭐 전기차 너무 많이 올라서 불편해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내수 소비 망가진 소비주들을 뭐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전략,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은 좀 긴 호흡으로도 좀 가능한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해당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아니다라고 했던 섹터도 이미 실적의 바닥을 찍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좀 잘 골라내시고, 뭐 안 좋아 보이는 섹터 안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을 잘 골라내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좋고요.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좀 주요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시는 게 지금은 좀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고, 가는 종목이 쉴 때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바닥에서 슬슬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잘 찾아내는 그런 뭔가 공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